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BBS 초대석은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상월결사 인도순례 부처님과 함께 걷다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오신 분은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이시고요. 상월결사 인도순례 순례단장과 직익소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죠. 원명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스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지난번에는 한 천리길 걸으실 때 뵀던 것 같은데 예, 이번에는 삼보사찰 그렇고 이번에 이제 인도 삼천리를 걸으러 가시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새해 오셨으니까요. 예. 새해 인사 먼저 저희 방송 들으시는 예. 청취자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TV로 보시는 분들께 인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한국 불교 중흥과 세계 평화를 바라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가 이루어지는 희망으로 시작된 계묘년 새해입니다. 새해 첫 마음 가족과 친지 그 친구와 따뜻한 정을 나누고 모든 분들께서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옵기를 발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상월결사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일단은 먼저 그 작년이었죠. 제 37대 우리 총무원 예. 집행부가 구성이 됐는데 예. 우리 스님께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소임을 맡으셨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님 사실 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하면 제일 먼저 딱 나오는 게 템플스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대명사가 됐습니다. 네, 사업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문화사업단은 잘 아시지만 2002년 저희가 한일 월드컵을 하게 됐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그 속에서 결국은 한국 문화의 대표는 불교일 그렇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불교 체험의 기회를 좀 제공하고 또한 국가 이미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템플스테이고 네. 문화사업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이제 2022년 작년이죠. 벌써 20주년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맞이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된 사찰이 한 150개 운영 사찰이 되고 연 인원이 약 60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에서는 치유와 힐링, 특히 코로나를 맞이해서 팬데믹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도 정말 힐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토닥토닥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방관이나 의사님이나 간호사님들이 좀 그렇게 의료봉사했던 네. 또 힘들게 이렇게 했던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힐링의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그 사찰 음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서요.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한국의 10대 콘텐츠 중에 사찰 음식 또 템플스테이가 들어갈 정도로 대단히 네.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어쩌면은 이런 그냥 사찰 체험이 아니고 그 사찰 속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차담과 사찰 음식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예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되면서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문화사업단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실 뭐 이렇게 이웃 종교분들도 저도 불교는 아닌데 갈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은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래서 네. 뭐 가족끼리 오셔서 서로 이제 함께 집에서 나누지 못했던 부분도 스님과 차단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누구한테도 풀지 못했던 그런 자기 나름대로 상처, 아픔 같은 것들을 치유해내면서 꼭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을 풀어내고 마음의 힐링, 마음의 치유를 하는 정신적인 어떤 뭐랄까요? 치유처로서
또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조상의 숨결이 숨겨져 있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함축된 것이 어쩌면 한국 사찰의 그렇죠. 어떤 문화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정서를 또 이렇게 보고 느끼는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어쩌면 그냥 불교란 걸 떠나서 한국 네. 사찰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게 우리 사찰의 문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이 또 불교문화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템플스테이가 큰 역할을 합니다. 예, 예. 언제든지 가서 자기가 또 원하는 방식대로 또 머물 수 있는 사찰이 그럼요. 있다는 거 참 행복한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2023년이 되어서 슬슬 하늘 문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다도 열리고 하늘도 열리고. 그렇습니다. 아마 계획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는 예. 어떤 사업들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첫 번째 뭐 인사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인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인도를 2020년대 계획을 했지만 결국 네. 3년이 지난 그렇죠. 이제 올해 이제 하게 됐는데요. 또 묘하게 한국과 인도 정부가 수교가 네. 50년이 돼서 일부러 맞추신 거 아닌가요? 그건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농담처럼 그렇게 그런 얘기 됐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네. 50년이 돼서 이제 비단 이거는 뭐 순례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저희 문화사업단에서도 네. 인도하고 한국 수교를 기념해서 사찰 음식 체험의 어떤 공간도 만들고 또 국제 연등 체험을 할 수 있는 등 박람회도 네. 저희들 또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그 인도 순례가 끝나는 곳이 이제 기원정사인데 네네. 아마 거기서 정말로 그 한 100여 분이 되는 스님들 사부들이 모셔놓고 네. 바로 공연을 그 기원정사에 바로 그냥 어쨌든 오. 부처님 당시에 정말 공연했던 그런 모습을 재현하고 복공양을 하는 이야. 이런 것도 첫 번째 준비를 하고 이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37대 총원장 스님께서 작년 이제 10월에 취임을 이렇게 네, 하셨고요. 네. 그래서 하시면서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명상이 불교에서 나온 것인데 명상이 불교에서 온 것을 모르는 분도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 스님께서는 이 명상을 좀 다양한 프로그램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누구든지 어린이부터 연세 드신 많은 어르신들까지 할 수 있는 네. 불자든 비불자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하고 질적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마다 네. 그런 명상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독창적으로 좀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아하. 좋겠다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그걸 두 번째로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2020년도에 동아사야 봉사에 걸었고 21년도에 삼부사찰을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걷는 것이 걷기 수행.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걷는 수행 또는 네. 걷는 명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으로 왔고 그래서 템플 사찰마다 다 산자를 끼고 있고 그렇죠. 걷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길을 순례길 내지 명상 어떤 순례길 잘 만들어서 걸으면서도 자기를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명상길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크게는 한 세 가지 인도 수교 관련해서 체험 문화행사들. 그런 문화행사하고 네. 두 번째 원장님께 말씀하신 명상 그리고 순례를 단지 순례가 아닌 수행과 힐링으로 만들 수 있는 명상 로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 23년 저희 사업단의 계획 중에 한 중점 사업을 갖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모두 예. 다 된다면 굉장히 또 즐거운 또 마무리를 하는 2024년 그러니까요. 12월이 되지 않을까 너무 싶은데요. 좋은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치유하고 새로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만은 예. 개인이 그런 어떤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건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불교가 줄 수 있는 것들 예. 참 좋으네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내고 또 그분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또 홍보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 알린 것만 아니라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또 와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느끼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제공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그런 지침이나 방향을 네. 설정해야 되는 네. 이런 것인데 그런 역할이 어쩌면 저희 사업단의 고유한 몫이고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템플스테이가 20주년이 지난해가 됐는데 이제 예, 20살이 되다 보니까 뭔가 예.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발전들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템플스테이 사업단 우리 직원 여러분들, 종무원분들께서는 조금 올해 좀 열심히 달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 또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종무원 역할하신 분들이 이제 실제로는 자기들이 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명상, 네. 차담, 뭐 차차 너무 음식도 다 만드는데 하세요, 진짜. 자기 스스로 거기에 만족도가 많이 없는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네. 모든 분들이 그냥 편하게 템플스에 가서 힐링도 하고 정말 자기가 또 사찰 음식도 드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여유와 좀 만족감을 느껴서 또 뭐가 부족하고 네. 뭐를 체험하니 더 찾아오신 분들이 그 템플 사찰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또 힐링도 받고 네.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자기가 네. 먼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일을 떠나서 체험했으면 좋겠다 해서 네. 그런 체험의 장을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앞으로 또 템플스테이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예. 역할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꼽아주신 그 인도와 우리나라의 수교 50주년. 예, 예. 자 일단은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떠납니다. 예, 예, 2월 그렇습니다. 9일에 드디어 예.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예. 우리 스님께서 순례단장이라고 어디서 보면 소개가 되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용상방에 묻히는 예. 그 소임으로는 지객 소임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저는 뭐 이제 순례 단장이라는 이름보다는 네. 지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지객. 불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지객이라는 소임은 이제 안거 때 소임을 정한 일인데 부처님 당시부터 네. 있었던 전통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오늘날 뭐 이제 한국 선언 총림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한국 선언의 여러 가지 소임 역할, 네. 그 조금 전에 언급했던 용상방이라는 네, 어떤 네. 것을 했고요. 그 용상방 소임 중에 하나가 지객이 있습니다. 그 지객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손님을 잘 맞이해서 네, 네. 안내하고 그분이 편하게 어떤 여정을 풀고 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객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월결사에서 지객은 이제 실제로 이제 오는 뭐 사부대중 네. 방부를 받아서 적절한 인원이 정말 이 순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죄송하지만은 좀 어쨌든 그런 분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정말 그런 구성원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힘들지 않게끔 네. 그런 것들 잘 해야 되고 아하. 그래서 저희가 인도 순례 특히 이제 한 8개 조로 짜지는데 네. 그런 조 편성도 잘 특성에 맞게끔 잘 골라서 고른단 말보다는 네. 잘 그런 어떤 합하고 조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잘 짜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그분들이 인도를 갈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참 힘들지만 네. 그 인도를 나름대로 네. 그래도 좀 그 부족함이 없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준비물을 좀 챙겨주고 안내하는 네. 그런 역할이 뭐 지객의 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 실무반장이시군요.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챙기고 어려움이 네. 생기면 언제든지 뭐 일단은 뭐 지객을 찾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군요. 어른분들로부터서 또 네. 밑에 모르는 분들 또는 네. 제가 우바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소통 역할을 하고 부족하지만 네.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문제 생기면 일단 우리 원명 스님을 찾으면 되는. 예, 그렇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제가 막 앞에다 뭘 많이 늘어놨습니다. 이 43일이라는 여정이기 때문에 예. 저는 또 이제 그 글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예, 준비를 했는데 그러시죠. 우리 스님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언뜻 말씀하시다고 보니까 이미 머릿속에 43일의 스케줄과 그 장소마다 여정과 뭔가가 다 들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사전 답사를 여러 차례 다녀오셨다고요. 예, 뭐 6월 달에 한 2주 정도 작년에, 네. 그렇죠. 21년도네 벌써 작년이고 22년, 네. 또 12월 달에 한 10여 정도 다녀왔습니다. 1차 6월 달에 갈 때는 저희 이제 상월결사에서 준비하는 팀들만 갔던 것이었고요. 네. 12월 달에는 저희뿐만 아니고 애교부하고 또 주인도 한국 대사관 직원들을 하고 또 인도의 어떤 정부에 있는 비하르주나 유피주의 관계자들이나 네. 또 경찰 이런 분들이 공조해서 수경지 또
어떤 또 의료 상황, 네. 또 도로 상황, 네. 또 국경 문제, 또 의전 문제 이런 것을 꼼꼼히 살피는 그런 2차 답사 때는 정말 시간은 10일 정도인데 네. 정말 뭐 실제로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실시에 또 걸어보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분들 체크하고 오는 뭐 귀중한 시간이었지 않았는가. 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참 인도는 정말 위험한 곳이 많다. 정말 각오를 대단히 해야 된다. 이런 그냥이 아니고 정말 안개라든지 또 차 진행이라든지 도로 우리가 말하는 역주행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도로 또는 교통의 어떤 상황인데요. 네. 거기는 사람이 먼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차가 먼저일 수 있다라는 네. 곳이 바로 인도라는 곳입니다. 참 그러면 위험하고 거기를 대단히 힘들다. 진짜 안전하게 다 걸어서 예, 가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떻게 이렇게 답사 다녀오시고 또 호산 스님도 1월에 네. 또 다녀오시고 그런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예. 있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하여간 볼 때. 예, 어쨌든 인도 전반적인 일정이 간단히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인도 순례는 2월 9일 날 출발해서요. 그렇죠. 3월 23일 날 도착은 43일간 1167km를 약 3,000km를 걷는 삼천리를. 예, 그런 일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뭐 남쪽 끝에서 북한 끝까지 가는 뭐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저희 순례단의 시작은 2월 9일 날 새벽녘에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저희 순례단이 무사히 원만에 잘 향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식을 네. 시작으로 저희 순례단 일정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 조계사의 고불식을 한 후에 출발해서 도착은 뉴델리고요. 뉴델리에서 이제 거기까지 저희가 이제 입제식 하는 곳은 사라 노기아온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비행기를 이동한 다음에 초선 거기서부터는 받는지. 이제 네. 입제식을 봉행하고 그리고 걸어서 이제 보드가야에 도착하고 깨달음의 성지 보드가야로. 그리고 법화경설했던 나지기를 영축산에 네. 저희가 이르게 되고 그 옆에 이제 또 왕사성.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를 중림정사였죠. 거쳐서 네. 또 세계 종합 불교대학 또 아. 가장 뛰어난 스님들이 모였던 퀴즈 나란다 맞추겠고, 대학 나란다 예, 한 8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네. 걸어서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들의 교단이 처음 형성되고 또 유마거사의 또 고향이기도 하고 바이샬리. 또 안마빨리라는 여인이 망고동산을 기증해서 맞아요. 대림정사라는 사찰이 만들어졌고 네. 또 부처님 사리가 발굴했던 바이샬리를 네. 거치고요. 그리고 바이샬리를 지난 다음에 케살리라는 대탑이 있습니다. 아, 케사리아 거기, 대탑이 있는 곳이요. 부처님 바루를 네. 봉안에 기념으로 만든 대탑이라고 바루탑.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를 거치고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쿠시나가르 쿠시나가르. 그리고 이제 인도와 네팔의 국경 있는 네. 소나울리를 거쳐서 네. 드디어 부처님께서 탄생한 룸비니에 저희들이 이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래는 소나울리로 나와야 되는데 네. 저희를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애국인을 위한 문이 열리는 까끄라 후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서 네. 해양지인 기원정사에 이르게 되는 기원정사. 1167km 약 40일 날 정도 이렇게 여정으로 저희가 해양을 하게 되는 그런 그렇군요. 일정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길 다 다녀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차이가 있었다면은 빨리 예.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차로 이동했다. 차도 이동하고 실제로 걷기도 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네. 일정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를 그쪽 국경을 두 번을 통과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오는 거잖아요. 예. 아까 소나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예. 인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차 안에서 대기해가지고 예. 그 이렇게 뭔가 나무로 된 문 같은 데를 지나가지고서 이렇게 지나가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갔을 때 우리끼리 갔을 때 순례단이 네. 갔을 때는 이제는 그런 게 안 통하고요. 어.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일일이 한 분씩 다 체크하고 그래서 아. 저희가 한 6명 통과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우와. 그래서 아주 심각했고 네. 다행히 2차 답사 때는 이제 애교부 직원들 같이 또 대사관에서 협조하면서 한 20여 분 정도. 근데 저희가 이제 100여 명 넘는 숫자가 그렇게 했다는 엄청난 그래서 반나절은 걸린 어쨌든 거잖아요. 이것을 어떤 묘안을 짜야 되는 이런 또 어려운
숙제가 저희한테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항상 다니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 내지는 방문객들이 다니는 그 소나울리가 아니라 예. 룸비니에서 다시 이 슈라바스티 쪽으로 가시려면은 예. 3일을 돌아가야 되는 길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길을 뚫으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네. 깎으러 오라 하는데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애교부 관계자분들하고 네. 주 인도 한국 대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 네팔 정부와 또 인도 정부 하여간 정말 큰 협조를 해서 정말 애국인 국빈이 아니고는 열릴 수 없는 우리한테 네. 정말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 열릴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것도 12월 말쯤에서 겨우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들었고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가능할지는 네. 가봐야만 알 수 있는 지금 현재는 그나마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아서 저희들이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거기를 외국인으로서 통과하게 된다. 이건 어쨌든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어떤 가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갑자기 그 상월선언 4대 결사 있지 않습니까? 예. 상월선언 정진결사, 한국불교 예. 중흥결사,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 화합결사. 화합결사, 온 세상 평화결사. 예. 이 평화결사라는 그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팔이라던가 인도라던가 물론 우리나라 뭐 적대하는 나라들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그냥 코리아에서 뭐 그냥 조계종이라는 어떤 승가에 뭐 종교인들이 뭐 108명이 왔다 간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양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수교 50주년이기는 하지만은 그렇죠. 이거를 뭔가 함께 화합하고 승화시켜 나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 평화 결사를 위한 어떤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드네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21년도에는 실은 이제 교구 순례를 하면서 네. 그때 당시 어떤 저희 발언이 평화결사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맞아요. 있으면서 지금 1년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 상월 결사에 해주이시면서 제 33대 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이 일겸하신 해봉 자승 큰 스님께서 이런 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한테 했고 특히 또 사부리님과 함께 해야 된다. 또 차별 없는 삶, 차별 없는 세상 이렇게 차별을 넘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또 해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저희들한테 말씀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한국 불교 중흥을 넘어 세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순례단의 어떤 의미를 갖고 그걸 또 전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큰 또 목적을 볼 수도 있고요. 네. 또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인도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뭔가 물품이나 시스템 뭐 제공할 것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또 병고에 시달린 거기는 정말 의료시설이 너무 이번에 이제 의료팀장도 가셔서 의료 상황을 점검했는데 정말 놀랬고 이게 정말 의료시설인지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순례단에 한국 의사 어려운데 의사분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구급차도 네. 주정부에 제공하는 구급차를 받는 너무 열악해서요. 저 사설 의료진을 좀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고에 시달리는 어떤 인도 어린이나 또 사람들에게 의료진의 자비 봉사를 해서 병고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며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불교 문화를 좀 전할 수 있도록 한국 사찰 음식과 또 그런 체험 그리고 부처님 맞이하는 연등을 등을 밝히는 이런 전시장을 마련해서 인도 주정부나 중앙정부에 교류하여 한국 불교 이상을 드높이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43일이라는 시간을 예. 걸으면서 그 유타프라데시 주서부터 시작해서 예. 비하르주를 다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다시 그렇습니다. 델리까지 돌아가는 그런 일정인데요. 예.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갖다 두 발로 걷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그쪽 입장에서도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스님들이 100여 명 된 분들이
그 뭐 차로 순례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쵸. 1,000km가 넘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가사를 수하고 걷는다는 것은 아마 역사상 유일무이한 아마 그런 순례라고 보고 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민간 행사로 우리나라에서까지도 그렇게 약간 그렇게 바라봤는데 네. 이것이 민간 차원이 아니구나. 정말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보다 더 소중한 행사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인도 정부나 인도 주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 상황을 보고 있고요. 한국 불교 중이라든지 또 세계 평화가 정말 꽃피어야 되겠구나. 이거는 저희 해주 스님께서 이렇게 가르쳤던 어떤 것을 사대 결사를 통해서 좀 꽃을 피워내야 되고 단순히 한국 불교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한국의 불교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대단히 많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는 불교가 없고 뭐 이제 개신교나 카톨릭 정도 있는 나라 정도로 알고 있을 정도로 된대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40일 동안 걷는 것이 네. 엄청난 어떤 한국 불교의 이상을 드러내고 인도 정부에서도 불교를 다시 바라보는 그래서 인도에서도 불교가 다시 꽃피는 네.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이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3세기의 그 이슬람의 침략으로 인해서 인도에서 불교가 굉장히 소멸되다시피 한 후에 그러고 나서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는 계속 그 상태로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인도가 이제 영국으로 독립하고 암베르카드라는 이런 그쵸. 분에 의해서 뭐 개종이 됐다 잠시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반짝하긴 의미고 했지만, 네. 지금 이제 인도가 15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은 1%도 안 될 정도로 불교가 미미하다. 뭐 네. 1%란 말이 몇 천만인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미미하지만 네. 불교의 싹이 어쨌든 불교 4대 성지 내지 8대 성지를 기반으로 해서 네. 세계 각국의 어떤 스님과 불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지고 그러면서 특히 달라이라마라는 어떤 뭐 티베트 어떤 정치적인 스님 또 지도자에 의해서 네. 불교가 또 살아나고 있고 뭐 틱냐카이라는 스님도 맡은 역할을 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저런 역할들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 불교 순례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부처님의 길이 부처님이 걸었던 길이 재조명되고 그걸 통해서 인도에 관심 있는 또는 인도의 어떤 정부 관련 이런 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불교가 다시 일어나는 어떤 씨앗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고 결국 시타르타는 태자로 태어나신 분이 결국은 35세에 보드가야라는 곳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그 뭐 태국이나 미얀마나 뭐 일본, 중국 가면 굉장히 불교가 성합니다. 그렇죠. 근데 인도 저희가 95년대 처음 인도 성지를 갔는데 그 성지를 가면 너무 뭐 거의 뭐 아무것도 벽돌 없어요. 정도로 네. 있을까 벌판 이렇게 뭐 거기 정말 바이샬리 같은 곳은 거기에 소가 있고 얘들이 공차하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성지라는 느낌. 이것이 아마 저뿐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모든 뭐 스님이나 뭐 불자님, 사부 대중이 다 느끼는 인도에 갖고 있는 아마 성지의 느낌이다. 에너지. 네. 그래서 인도는 불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걸었던 그 땅에서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쩌면 인도다. 라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국 불교가 포교나 전법이 바로 서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어떤 초심의 마음이라 볼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 가는 곳이 부처님이 계셨던 인도라는 나라를 많은 스님들이 많은 불자들이 찾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저희 상월결사도 해주 스님께서 천막결사를 끝낸 후에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부처님의 어떤 숨결,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느껴보자. 이 한국 불교 중흥하기 위해서는 네. 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한국의 어떤 대한민국의 화합이 되고 또 수행의 정진도 다시 꼽히기 위해서는 정말 처음 초심의 마음 그것은 인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속에서 네. 부처님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걸으면서 네. 수행자의 본래의 마음 시작이 바로 인도다. 그래서 인도를 선택했지 않았는가라는 제 나름대로 어떤 추측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95년에 처음 가셨을 때 여기를 왔는데 내려서는 순간부터 뭔가가 그게 달랐다라는 거. 이거는 참 웃긴 얘기지만 가보면 압니다라는 그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도를 한 20차례 넘게 가지만 갈 네. 때마다 하여간 뭐 지금 다른 나라의 불교가 이렇게 꼽히고 우리나라도 사찰이 많고 부처님이 계시지만 인도는 그런 흔적이 아주 미약하지만 떨어진 순간부터 스스로 성질한 느낌을 매번 느끼는 그러게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곳이고 그래서 상월결사 인도 순례를 통해서 인도 불교도 꼽혀야 되고 네. 더불어서 한국 불교도 중흥을 이루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또 이렇게 좀 발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그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지난번에 아까 그 간단하게 좀 훑어봤는데요. 이번엔 좀 그 43일간의 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일단은 델리에 첫날 도착을 하셔서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일단은 바라나시까지는 슝 하고 이제 이동을 하시는 거죠. 그럼 바라나시 가시면은 이제 거기서 좀 쉬신 다음에 사르나트 노계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서 노계원 참배를 하시고 바로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바로 그 입제식을 하시는 걸로 들었어요. 네.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계사 고불식을 하고 뉴델리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루 머문 다음에 이제 바라나시 비행기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바라나시에 도착해서 사르나트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하루 1박을 더 한 다음에 뉴델리에서 1박 또 바라나시 사르나트에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르나트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아침녘에 이제 녹야원에 가서 저희가 입제식을 봉행하게 현지 시각으로는 됩니다. 7시. 한 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 우리 시각으로는 한 10시 30분 정도로 지금 뭐 한 3시간 반도 차이 나니까요.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제식을 하고. 그리고 입제식 끝나면은 한 7km 정도를 사르나트에서 바라나시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겐지스 강인데요. 어쨌든 거기까지 한 7km를 걷게 됩니다. 걷고 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배를 타게 됩니다. 수영을 해서 건너진 않으시는군요.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도 그 강과 강을 배를 타고 건넜다는 경전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강을 배로 건너고 모래사장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첫 일정을 그렇게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한 10일 정도 부처님 깨달은 보드가를 향해서 걷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한 번 숙소를 이용하지만 어쨌든 수경지 야영지에서 야영을 하면서 보통 야영지는 이제 학교가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또 때로는 이제 힌두 사원에서 우리가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장에도 자기도 하고 넓은 데를 찾다 보니까 하여간 우리나라 뭐처럼 뭐 그런 캠핑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경찰서 마당에 자야 되기도 넓은가 봐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곳이고 두 번인가는 정말 숲속에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정말 그 안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두 군데 장소가 그렇군요. 있기도 합니다. 네. 그 어쨌든 10일 정도 걸어서 저희가 2월 21일 날 정도에 13일 차가 되네요. 예. 네. 그 2월 20일 날 정도 보드가에 도착해서 보드가, 네. 22일 날 보드가 대탑에 참배를 하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22년도에 이제 한국 100만 원력 결집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분항사가 분항사라는 한국 있죠. 사찰입니다. 네. 거기서 한 800m 떨어졌습니다. 보드가 대탑이. 어쨌든 보드가 대탑에서 저희 상월결사 해주이신 해봉 자선 큰 스님과 네. 또 37대 총무원장이신 진욱 큰 스님을 모시고 기념 법회를 보드가에서 네.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저희 순례단 사부대중과 더불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스님들 한 200여 년, 300여 명. 그리고 저희를 격려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오신 네. 그런 격려하시는 순례 지원 뭐 격려하신 분들 한 1000여 명이 아마 네. 거기서 뭐 기념 법회를 봉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니련사라고 하죠. 내란자라 강인데요. 네네. 바로 보드가 대탑을 조금 한 2, 3km 지나면은 내란자라 강인데 우계는 많은 물이 흐르지만 네. 지금 뭐 12월, 2월 달에는 네. 완전히 물이 말라서 그냥 모래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그 강폭이 한 저희들 걸어봤는데 한 1.3에서 1.5km 정도 되지 않을까 네네. 그 폭이 그게를 모래를 그 걸어서 그 강을 횡단하게 됩니다. 걸어서 건너시는 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건너가면은 바로 네.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머물렀다는 전정각사. 둥계수아리. 예, 네. 둥계수아리. 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그 불가촉 천미라 보통 표현하는 그쵸. 거기에 또 잘 알겠지만 법륜 스님이 운영하는 네. 수다 아카데미라는 맞아요. 학교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학교 학생이 한 1000명이 넘는 이곳을 저희들이 지나게 되는데 거기서도 뭔가 의미 있는 행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저희들 계획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전정각산을 이제 지나서 걷다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법화긴 설했다는 용축산에 네.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부처님께 열의 향시라 보통 간닥푸티라 그쵸. 보통 표현하는 향실이라고 곳인데요. 하죠. 네. 거기는 이제 어쩌면 인도 네팔 저희들 인도 순례 중에 아마 언덕에 유일하게 있다고 하는 용축산입니다. 네. 아마 한 5km 정도 2km 정도 걸을까요? 언덕 계속 걸어서 뭐 빔사라 노드라고 하는 곳을 걸어서 네네. 거기 가다 지나가다 보면 지바카 의사 집터도 나오고요. 네. 뭐 빈사라 오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앙굴리마라는 그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을 손가락 자르던, 해야 네. 했던 그 장소 국기 술맥 이렇게 해서 바위를 굴러서 네. 부처님이 발가락에 피를 나게 했던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이르면 이제 용축 바로 독수리 바위라고 하는 네. 곳인데요. 거기에 이제 부처님 머물렀던 간다쿠티도 있고 열애향시라고 하고 네. 또 사리불이나 수보리 존자 또 가사 안한존자 머물렀던 수행처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거쳐서 부처님께서 처음 불교 처음 최초 사찰 중림정사를 네. 거치고 왕사성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신왕상 구왕상 나는데요. 네. 하여간 거기에서 이제 영축산에 나란다 대학이 거기서 멀지는 않지만 네네. 그 묘하게 이제 나란다 대학 실제 현재 나란다 대학이 지금 예전에 나란다 대학 그 터는 아니고요. 네네. 영축산의 다른 방향인데 신 나란다 대학이 인도 정부에서 나란다 대학을 만들어서 네. 했고요. 그래서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도 나란다 대학하고 자매 결연을 계획하고 있고 네. 또 그래서 순례에 관련된 어떤 세미나도 예, 학술대회가 준비 중이라고 개최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 저희들이 학술 세미나 할 때 저희 순례단도 좀 참여해서 내용을 좀 들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걸어서 한 이제 25일 정도에 이제 용추사를 지나게 되고요. 네.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처음 비구니 교단이 형성되는 곳이 이제 바이샬리라는 곳입니다. 21일 차네요. 네. 3월 1일. 예. 네. 이제 바이샬리라는 곳에 저희들이 이제
도착하면 비구니 교단이지만 또 유마거사의 고향이 있고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출토된 아주 중요한 또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굴했던 그곳에서 저희가 아마 또 기념 108회도 하게 되고 간단하게는 기념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아쇼카 석주가 남아 있으면서 여기에 부처님께서 머물렀던 기록 그리고 암마빨레라는 부님께서 망고동산을 부처님께 기증해서 거기에 절을 대림정산 절을 지었던 그런 아쇼카 석주 그대로 남아 있는 그거를 저희들 또 참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걸어서 저희가 20한 6일 정도에 아마 캐살리라는 대탑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부처님께서 마지막 바이샬리라는 곳에 이제 마지막 안거를 마치시고 열반을 예고했죠. 그러면서 떠났는데 그 뒤를 따라 또 이차이족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계속 따라서 부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이별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부처님께 가지고 있던 바루를 증표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별을 하고 더 이상 따라하지 않도록 했는데 결국 부처님께서 이제 쿠시나에 이르러서 열반을 드시고 리차이족은 그 부처님 바루를 잘 모시게 해서 탑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캐살리 대탑이 큰 탑이 되는데 바로 그 옆에서 저희가 수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2, 3일 걸어서 이제 28일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쿠시나가르에 도착을 합니다. 저희 이제 해주 스님께서 그 각 조별로 이제 그 열반 부처님께 가사 공양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주 스님께 직접 글을 쓴 가사 공양에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제 소나울리랑 인도에서 네팔로 넘어 국경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룬빈이라는 곳 도착해서 거기서는 네팔 관계자분들하고 그 또 기념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와 네팔의 정부에서 배려에 의해서 까클라후아 국경을 통과해서 이제 마지막 저희 해양진 기원정사에 40일 정도에 3월 이제 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고 그때 또다시 저희 해주 스님과 총문양 스님이 해양식을 하고 그걸 끝나면 점심 때 바로 공양을 곱답게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시간으로서 저희 인도 순례를 마무리 일단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사실 이렇게 자료를 미리 받아가지고서 보면서 우리 스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100점 만점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외우고 계세요. 얼마나 도대체 물론 직접 답사도 다녀오셨지만은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어쨌든 원만하게 잘 해양하는 것 또 정말 모두가 무탈하게 정말 한 분도 이탈 없이 이렇게 해양하기를 정말로 바로나고 반원합니다. 근데 이제 참 이 보면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1167km, 64km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삼천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삼천리를 가는데 우리는 사실 인도 성지순례 가면은 자 여러분 버스 타세요. 버스 타고서 가끔 기차 타세요. 가끔은 비행기도 타고 슉 날아가서 여기는 노계원입니다. 여기는 바이살입니다. 여기는 부다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요, 스님. 2월 11일에 3일차에 이제 입주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13일에 가잖아요. 13일에 갈 때까지 그 보드가에 갈 때까지 용어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죄송해요. 다 사람 사는 동네인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저희가 부처님 일대기에서 봤던 중요한 곳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결국엔 그 동네를 하염없이 매일같이 어느 날은 25km, 어느 날은 29km 계속 걸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흘 동안. 부다가에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아마 1167km 걷고 나면 아마 한국 상월결사 순례, 부처님의 순례길이 조심스럽지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를 출발했지만 어쩌면 40일 동안 아니지만 일주일이든 3일이든 뭐 이렇게 걷는 일정들이 아마 이제 여행사에서도 만들 것이고 아마 세계 각국의 불교적인 국가에서도 그런 길을 이제 걷는 여행이 자연스럽게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2월 26일에 말씀하신 인도 나란다 대학에서 불교 순례길을 예, 좀 예. 조명하는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다고 했는데요. 예, 예. 말씀처럼 뭐 산티아고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종교에서는 예. 네, 산티아고 순례도 어느 지점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걷느냐를 예. 각자 선택을 해서 걸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예. 말씀처럼 이 43일의 구간도 예. A 구간, B 구간, C 구간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깨달음의 순례길, 예. 뭐 내지는 구법의 순례길, 그렇죠. 뭐 고난의 순례길 뭐 예.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예. 좀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지순례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나를 좀 챙겨가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생긴다면은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주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인도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조건이 열악하고 네. 또 도로도 그렇고 저희가 뭐 95년도 인도를 갔지만 이제 도로 사정은 많이 좋았지만 사는 어떤 문화들은 거의 달라진 게 없을 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봤던 문화들 그대로 재현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민박이라는 것도 정말 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잘 만들어서 뭐 산티아고든지 뭐 일본의 십국구 순례처럼 88 순례길. 자고 네. 또 정말 순례가 도시락 정도 준비해서 가면서 예, 먹고 네. 또 다음 여정을 편히 좀 갈 수 있도록 샤워도 되고 음. 이런 지금은 저희가 천막 치고 자고 네. 길을 걷지만 아마 이거를 통해서 뭐 필요하다면 뭐 우리 뭐 종단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고 인도 정부도 지원을 해서 그런 순례들이 잘 지금 언급했듯이 뭐 3일짜리 코스도 일주일짜리 코스도 또 다양한 이름으로 해서 정말 그 길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래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네. 그리고 정말 저희도 관심 갖고 그렇게 계속 제안하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나란다 학술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살피셔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예. 학술 대회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일단은 가시는 분들 108분께서 여법하게 걸으실 수 있게 하는 부분.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한국과 인도의 수교 50주년에 따른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 부분들 챙길 게 정말 많은데요. 예. 우리 스님께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예. 우리 원명 스님 개인적으로 걸으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지금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다짐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런 순례다. 이거는 뭐 지금의 기회가 아니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없을 것이다. 천막을 치고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또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있어서 또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외교부도 그렇고 한국 대사관 또 인도 정부나 또 유피주, 비하르주 이런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광은 이런 기회는 다시 찾을 수 없는 얼마나 부처님의 간절한 인연이 있어서 저희가 이 길을 걷는지 다시 한번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상월결사 인도순례 부처님과 예. 함께 걷다. 참 멋있습니다. 이 함께 걸을 수 있는 분들 일단 좀 잘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예. 이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불자 여러분께 한 말씀 뭐 당부도 될 수 있고 부탁도 될 수 그러겠습니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 순례단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고 네. 한국불교 중흥이 가장 큰 원이고요. 또한 세계 평화 또 대한민국에 갈라졌던 여러 가지 이념이나 지역에 갈라졌던 것들이 화합을 이루고 네. 또 수행의 어떤 문화가 다시 꼽히는 이런 것이 저희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가장 큰 바람이고 원력이고 발언입니다. 네. 이거는 해주스님을 비롯해서 총도감 해주스님이나 또 저희 참여하시는 순례 사부 대중의 어떤 큰 원이라 볼 수 있고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거는 개인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부 대중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불자분 또는 세계 모든 불자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무탈하게 원만하게 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원만 회항하여서 3월 23일에 조계사에서 많은 분들 또 활짝 웃는 얼굴로 뵙게 되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불교방송 쭉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녀오신 다음에 뵙겠습니다, 스님. 예, 원만 회항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런 것이 원만 성취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와 바람 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